7월 17일 탭스 성적 분석 영상입니다. 이번 시험은 영역별로 난이도 차이가 꽤 크던 시험이었죠. 특히나 청해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역시나 탭스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배점 분포가 협조적으로 그 난이도를 반영했기 때문에 어려운 만큼 심하게 감점되지는 않았습니다. 쉽든 어렵든 같은 실력이 같은 점수를 받게 하도록 설계된 시험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점수대별로 살짝 차이가 있었는데 200점대 중반에서 300점대 초반까지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나 300점, 327점을 목표로 하시는 대학원 준비생 분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300점대 중반에서 400점대까지는 오히려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500점대, 특히나 500점대 후반의 초고득점대가 오히려 평소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점수대별로 왔다 갔다 차이가 있는 것은 쉬운 문항들과 어려운 문항들의 그 간극이 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청해와 독해가 난이도가 크게 차이 났던 것도 한몫했을 텐데요. 쉽게 말해서 300점대 초반을 목표로 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쉬운 문항들을 맞힐 수 있었던 반면에 300점대 중반에서 400점대 목표생분들이 맞춰셔야 되는 문제들은 비교적 어려웠다 보니 평소보다 더 많이 틀리고, 근데 오히려 더 위에 500점대 목표생분들은 그 어려운 문항들까지도 맞힐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시험 직후에 독해청의 전 문항에 대한 정답을 복원해 드리고 그 모든 문항들에 대한 상세 해설 강의를 업로드 해드렸었죠. 자, 이번에도 모든 문항 영구진 만점 성적표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각 점수대별로 그 목표 점수 달성을 결정지었을 문항들을 되짚어보면 우선 327점은 청해 27번 남편이 와이프한테 야근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그 대화문 문제에서 거절하다는 의미의 turn down이 decline offer로 돌려 말한 선택지가 정답이었죠. 둘 다 327점 빈출 단어와 빈출 수거에 포함되어 있던 표현들이고요. 또 독해의 경우엔 19번 IDP라는 해로운 단백질, 이게 형태가 자꾸 바뀌어서 제거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또 change structures라는 표현이 assume different shapes로 돌려 말한 선택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역시나 이 둘도 모두 빈출 단어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자, 이 문제들이 딱 그 327점 경계에 있던 문제들로 추정이 되는데 전부 다 공통점이 보이죠. 그 정답을 고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단어들이 모두 327점 빈출 단어와 수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둘 다 그 탭스 고유한 선택지 특성인 지문에 나온 단어와 다른 단어로 돌려 말하는 그 특성이 반영된 선택지들이었죠. 그 다음 387점의 경우에는 우선 청해는 29번 남자가 그 union strike 파업에 참여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문제였는데 그 지난번에도 일자리가 secure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또 그 일자리로 갬블하기 싫다, 요 두 가지 내용에서 그러면 진앙 직장에서는 갬블 하다가 일자리를 잃었겠구나 라는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전제를 유추할 수 있어야 했던 인퍼 문제였고요. 또 독해도 마찬가지로 24번 인퍼 문제, 어떤 벌레가 나무에 침투해서 턱신, 그 나무가 분비하는 독소를 오히려 역으로 페로몬으로 바꿔서 역으로 공격한다 이런 내용에서 turn defense mechanism against it, 그 나무의 방어 기제를 오히려 역으로 사용해서 공격한다 라는 암묵적으로 깔려있던 그 전제를 유추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 387점 경계 문제들은 지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그 전제를 도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인퍼 유형의 풀이법이 정확히 다른 일반적인 코렉트 유형과 어떻게 다른지를 인지하고 있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들 전부 다 빈출 단어는 오히려 387점 이하의 쉬운 단어들이란 걸 보실 수 있죠. 결국엔 이 문제들은 단어가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이 인퍼 유형 특유의 논리적인 영역이 정답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450점의 경우에는 청해는 33번 그 매직 랜턴을 중산층들이 기계와 기술자를 렌트, 빌려서 사용했다 이런 지문에서 hire 했다라는 정답을 골랐어야 하는 문제, 그리고 독해는 10번 연결어 문제에 특이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그 치타가 인간 때문에 개체수가 감소된다라는 지문에서 사냥 때문에 감소되는 것과 거주지 때문에 감소되는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했던 문제가 나왔죠. 자, 렌트와 하이어는 오히려 달라 보이지만 같은 개념이고, 반대로 이 같은 인간 때문에 인구수가 줄어든다라는 것도 사냥과 거주지는 다른 이유라는 거를 구분해낼 수가 있었어야 이 문제들을 맞힐 수가 있었죠. 역시나 450점은 그 디테일의 미세한 의미 차이까지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게 중요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50점 문제들은 청해는 그 36번 정치인의 탈세 의혹을 고발한 그 장관에 대한 지문이 나왔죠. 여기서 lost position, 자리를 잃었다라는 선지와 scapegoated, 스캔들의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둘 다 그럴듯해 보이는 선택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게 포인트였고요. 또 독해는 6번 그 미켈란젤로 조각가의 직업의 본질이 뭐냐를 다루는 지문에서 revealing already exists, 이미 존재하는 걸 드러낸다라는 선지와 bring beautiful forms into world, 아름다운 걸 세상에 데려온다라는 선지, 또 둘 다 그럴듯해 보이는 걸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했습니다. 두 문제 다 지문도 매우 어려웠지만 선택지에 그 헷갈리는 오답들은 더더욱 매우 헷갈리는 선지들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550점 초고득점 때는 미세한 선택지 차이를 구분해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들 뿐만 아니라 7월 17일 시험의 모든 문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요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시험에 뭘 틀렸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음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여느 때처럼 그 성적 발표일마다 목표 점수를 달성하신 저희 수강생 분들이 소중한 후기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지난 성적 발표 직후에는 한 20여 명 정도가 남겨주셨는데 이번 7월 17일 시험에는 응시자분들이 더 많으셨으니 아마 더 많은 분들이 후기를 공유해 주실 걸로 예상됩니다. 이 후기들은 단순히 저희 커리큘럼에 대한 광고성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이 수험생분들이 목표 점수를 달성하시기까지의 상세한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중요했고 어떤 점을 취사 선택했는지, 공부 중에 이게 될까 의심한 적은 없었는지, 이 목표 점수 달성에 있어서의 꿀팁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바로 보실 수 있게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목표 점수를 달성하신 수강생님들께서는 저희가 응시료를 현금으로 환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본인의 목표 점수 달성 비결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탭스 공부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혹은 현재 공부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점수대별 공부법 영상 혹은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을 통해서 내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하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시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서 빠르게 목표 점수를 달성하시고 인증해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한 번에 목표 점수를 달성하셨기를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이번에 안 되신 경우에는 본인의 부족한 점을 잘 채워서 바로 다음 시험에 한 번에 점수를 달성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